기후변화와 함께 사람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야생동물은 전 세계적으로 점점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네. 이렇게 멸종위기 동물이 늘어나고 생물의 다양성이 사라지면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지는데요.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동물을 보존하고 복원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정동혁 정보건기술원 야생동물 의료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야생동물 수의사 사실 대중이 쉽게 만나볼 수 없는 직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궁금증을 대신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야생동물 수의사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정보건기술원에서는 무슨 일을 담당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예, 야생동물 수의사는 실제로 야생에 살고 있는 그런 동물들을 치료하고 연구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개나 고양이, 소, 돼지 쉽게 볼 수 있는 동물이지만 그러한 동물들이 야생에 있다고 한다면 야생동물 수의사의 업무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다시 말해서 동물의 종이 아닌 그 동물이 사는 공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는 곳에요. 예. 네. 그리고 저희 국립공원 종복원 기술원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복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반달가슴곰, 사냥, 여우와 같은 중대형 포유류를 지금 복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 기술원 조직은 중부, 북부, 남부 권역센터 그리고 식물보건센터, 야생동물 의료센터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예. 각 센터들은 다양한 현장 업무와 연구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센터장님이 일하시는 야생동물 보건센터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네. 좀 궁금한데요. 쉽게 얘기해서 보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의료적으로 그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국외 또는 다른 지역에서 동물이 이동을 할 때 건강검진과 질병검사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예. 질병의 확산과도 상당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질병검사는 보건사업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보건 개체가 방사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발신기 부착이 이제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저희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신기 부착을 할 때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안전하게 현장에서 마취를 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취를 하고 그럴 때는 현장에서 저희 그 의료센터 직원들이라든지 수의사들이 항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식지 내에서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인공증식이라든지 유전자원 시료 확보 네. 그리고 기타 다양한 연구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몸에 발신기를 달아가지고 그 위치 같은 거 추적하는 네. 거는 저희도 좀 접한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이 발신기는 딱 달면 끝인가요? 아니면 교체를 해주는 건가요? 흔히들 생각하시기에 이제 발신기 달아놓으면은 이게 CCTV처럼 항상 위치가 나오고 예. 이렇게 좀 이렇게 어디든지 실시간으로 알수 확인하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아닌가 봐요. 영화에서 많이 나왔던 장면이고 그런 네. 부분들은 실질적으로는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 소진 기간이 저희가 한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조금 더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네. 현장에서 그래서 1년 정도 주기로 저희가 발신기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때문에 그렇군요. 1년 정도 주기로요. 네, 지금 화면도 보고 있는데 네. 마취하고 또 기절시킨 이후에 또 제거하고 또 교체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종보건기술원에서는 그동안 어떤 동물들을 복원했고 그 과정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국립공원에서는 국내 대형 포유류 복원의 이제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반달가슴곰 복원을 시작으로 사냥과 여우 복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복원을 수행하는 방법은 그 종의 그 특성과 다양한 그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간략히 그 과정을 살펴보면 도입하고 방사 그리고 방사 후 모니터링 그리고 모니터링 하면서도 이제 관리하는 단계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반달가슴곰의 경우에는 당시 국내에서는 이제 한반도 혈통과 같은 개체를 확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 중국, 북한 등지에서 이제 동물이 도입되었었고 그리고 그 동물이 도입됐을 때 질병 검사라든지 이런 검역을 마친 이후에 자연 적응 훈련장에서 자연 적응 훈련을 마치고 방사 돼서 지금까지 관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사냥이나 여우에서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런 관리를 거치는군요. 근데 얼마 전에요.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YTN 뉴스퀴어에도 고라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네, 저희 건물 바로 앞에 고라니가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안전하게 돌려보낸 일이 있었는데
도시도 이런데 센터에서는 얼마나 다양한 음. 동물들을 만나셨겠어요.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동물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많은 동물들이 생각이 나긴 하는데 네, 그러실 것 가장 같아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그 올무에 걸린 불법 엽구라고 하거든요. 네. 그 엽구군요. 예. 덫 같은 건가요? 사냥할 때 쓰는 그런 덫인가 봐요. 뭐라 그러지? 좀 이렇게 철사처럼 생긴 예. 와이어인데 그런 예. 올무에 걸려서 이제 다리가 상당히 안 좋았던 아이고. 개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절단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수술이 상당히 길었어요? 어려웠고 길었기 때문에 장시간 수술을 했었고 네. 다행히 이제 회복이 잘 돼서 자연으로 돌아갔는데 네. 그 개체가 또 다행인지 뭐 어쨌든 새끼까지 출산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예. 새끼까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태에? 그러니까 수술을 하면서 네. 그 당시가 이제 9월 초쯤 됐었는데 네. 수정란 형태로든 태아 형태로든 뱃속에 있었군요. 뱃속에 있었는데 음. 이제 그런 과정들을 잘 이겨내고 자연에 가서 다시 돌아가서 새끼가 출산했기 때문에 네. 저로서는 상당히 뭐 감동적이다라는 표현밖에 뭐 드릴 말씀이 없는 것 아니, 같고요. 그거-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예. 예. 세 마리의 생명을 살리셨네요, 세상에. 오늘 좋았던 것 보니까 같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수의사하면 저희가 좀 익숙하지만 특히 야생동물 수의사라는 일을 그게 접하게 되고 하고 싶은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네. 어렸을 때 여러 관심 분야가 있었는데 그 중에 네. 하나가 이제 야생동물 수의사였고 예. 또 그 이유는 제가 이제 활동적인 그런 일을 좀 좋아하고 특히 자연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큰 매력이었기 때문에 네. 관심이 상당히 있었고 그리고 네. 집에서 TV를 본다든지 뭐 할 때도 네.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가 나오면 아, 그렇군요. 제가 그것을 즐겨 보는 것처럼 좀 보셨어요. 이렇게 예. 생생하게 뭐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부터 꿈이 야생동물 수의사로 이게 오. 굳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뭐 해봅니다. 예. 이제는 뭐 집이 아니라 직장에서 이 동물의 왕국을 찍고 계시네요. 예. 네, 자 그러면은 이 수의사가 되려면 일단 수의학과로 진학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 뒤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지 야생동물 수의사가 될 수 있나요? 야생동물 수의사가 되기 위한 뭐 특별한 커리큘럼이라든지 뭐 특별한 과정이 뭐 안타깝게도 현재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로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일하는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예. 야생동물의 이제 천국인 아프리카에 가서 뭔가 일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경험일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해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자 노력을 많이 했었고 다행히도 이제 그 세네갈 국립공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곳에서 많은 경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의료적 처치를 뭔가를 하고 배웠다라기보다는 야생동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생태적 네.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요. 국내에 들어와서는 네.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을 인연으로 해서 이제 국립공원하고 국립공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아프리카에서도 이렇게 일을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해외에서도 이런 멸종 복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사례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해외에서도 상당히 멸종위기종을 복원하고 보존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예. 미국의 경우에도 잘 아시겠지만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서 늑대 복원 사업은 상당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검은발 족제비 복원도 나름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호랑이와 표범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단일종으로는 가장 많은 예상과 관심을 받고 있는 자이언트 팬더가 판다요.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외에도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종을 보존하고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속되는 경우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실패하는 사례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업을 좀 꾸준히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우리나라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은 좀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네, 뭐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나름대로 장기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도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만큼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뭐
유명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다행이네요. 그렇군요. 네. 그럼 앞으로 그 수의사, 야생동물 수의사로서도 센터장님의 계획이나 목표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간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다른 멸종위 기종 복원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을 하고 좀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야생동물에 관심이 있는 그런 후배 수의사들이 저희가 하는 일에 포함이 돼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더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네, 아마 이 방송을 본 우리 청소년들 또 같은 수의학과 후배들이 야생동물 수의사를 꿈꾸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공원 종보건기술원 야생동물 의료센터 정동혁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